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이 정치적인 이슈들을 보수적인 공화당 입장에서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화에는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을 닫게 되고 또 FDIC가 이 은행과 시그니처라는 은행을 인수 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름으로써 이 월스트리트과 워싱턴 정계가 지금 술렁이고 있는데 이 문제가 미국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옛날에 그 오바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그 램 임마뉴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네. 이분이 이제 지금 주 일본 대사인데 옛날에 시카고 시장도 했었죠. 네네. 이분이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큰 일이나 크라이시스가 생길 때마다 이거는 정치적인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어허. 그래서 지금 벌써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트럼프 잘못이다, 뭐 전 대통령 바이든 잘못이다, 벌써 지금 블레임 게임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조금 더 커질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은행들은 좀 뭐랄까요 안정세로 들어가는 것 같더니 지금 크레딧 스위스 뱅크, 유럽 뱅크가 유럽뱅크요. 네네. 지금 흔들거리고 사우디 내셔널 뱅크에서 더 이상 크레딧 스위스 뱅크에 자금 조달을 안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지금 유럽의 은행 시스템이 지금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면은 어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빨리 잘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네네. 자, 요즘에는 그 인터넷이 정보 교환의 중심지가 되면서 진실이 뭔지 알아내기가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예,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절대 동의합니다. 지금 대선이 끝나고 옛날 클린턴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대선 때도 러시아 게이트라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내용이 힐러리 대통령 캠페인 사무실에서 만든 내용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 3년, 4, 5년 후에 사실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참 그때 그거를 믿고 뭐 투표를 했다라든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유출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생겼다라고 닥터 파우치 이제 우리 저 연방 정부의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2년 3년 후에 조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중국 연구소에서 실수로 유출될 확률이 확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지금 FBI도 그렇고 연방 정부 기관에서 그런 결정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그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시작할 때에 그 중국 연구소에 이 닥터 파우치가 연방 연구기금을 거의 한 7, 80만 불을 준 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연구소에서 나왔다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가지 이메일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 이론을 나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받은 그대로 인터넷의 매체들이 보고를 하고 그 연구소에서 나왔다라는 설은 거짓 뉴스다라고 거의 모든 인터넷 매체에서 레이블을 달았죠.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이거는 거짓된 보도입니다라고 말할 정도고 딴 인터넷 매체에서들은 그런 내용들을 완전히 올리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된 뉴스만이 전달되고 진실이나 가능성 있는 다른 스토리들은 인터넷 매체에 올라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모든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거짓 정보가 이제 주었다라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듣는 게 과연 사실이냐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만든 가상의 뉴스고 거짓 뉴스나를 이제는 저희가 그거를 파헤쳐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네네.
아니 그 MZ 세대 말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요즘 그 이퀴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평등을 지금 주장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자본주의와 헌법에서 보장되는 평등의 이념과 좀 어긋난다.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이제 DEI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뭐 거의 모든 회사 정부기관에 확산되는 내용이 diversity, equity, inclusion이라 그래서 다양성, 공평성, 포함성을 모든 회사나 정부기관이 프로모트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더 잘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지금 굉장히 이제 퍼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equity라는 문제가 equality하고 이게 조금 다른데요. equality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흑인, 백인, 동양인 상관할 거 없이 인종에 상관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게 미국 헌법의 이념이고 이제 자본주의의 이념인데 equity라는 거는 똑같은 평등한 결과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간에 결과는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equity하고 equality를 잘 생각해서 지금 MZ 세대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 MZ 세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생각을 한 건지 평등한 기회를 주는 거는 그게 미국의 헌법의 이념이죠. 모든 사람은 인종차별 없이 스킨 컬러에 상관이 없이 평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게 이제 미국의 이념인데 equity라는 거는 똑같은 결과 이 사람이 어떠한 뭐 노력을 했든 안 했든 똑같은 결과를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똑같이 먹고 살 만한 인컴, 수입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같이 좀 극진보 주에서는 자꾸 돈 없는 사람한테 정부 보조로 돈을 주고 생활비를 주고 미니멈 웨이지를 올리고 똑같은 이 결과를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념 하에서 그런 법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흑인 노예 후손들에게 좀 보상을 하자라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근데 이제 공화당 쪽에서 지금 아직 특별히 이렇게 저렇게 어떤 포지션이 없는 거로 아는데요. 네. 지금 이 문제는 옛날에 흑인 노예 후손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하자라는 게 특히 지금 캘리포니아 주하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지금 이제 막 표면화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반대할 경우에 너 흑인 차별한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 사실 재미있는 거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노예 제도가 합법화된 적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는 1850년도에 미 합중국의 한 주가 되었거든요. 네. 그때는 벌써 노예 제도가 없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노예가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노예 후손에게 500만 불씩을 주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도 노예 후손 한 사람에게 36만 불을 주자라는 지금 제안이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점은 굉장히 여러 이슈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흑인 노예를 보상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계 미국인들이 다 수용소에 갇혔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보상을 해야 되느냐? 특히 더 큰 문제는 미국 남북 전쟁 때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운 북군 군인들 중에 36만 명이 죽었고 27만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럼 사실 이 군인의 후예도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그분들의 그 선대들이 군인으로 나가서 싸워서 목숨까지 버렸으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뭐라 그럴까요? 공평한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억만장자 흑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후손도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지금 선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난 과거 역사는 역사로 이제 덮고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100년, 150년, 그러면 200년, 500년 전까지 가서 인디안들을 죽인 미국 청교도들은 그럼 그 인디안 후손들을 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게 끝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흑인 후예를 보상하자 안 하자라는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이것 때문에 어떠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슈를 잘 생각해서 형평성이나 공평성을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까 우리 그 주영석 기자와 한번 짚어봤습니다만은 지난번 2년 전에 그 의사당 폭동 사건. 네네. 지금 케빈 맥카티 공화당 연방 하원 의장이 또 새로 제공한 CCTV 영상 때문에 또 이게 뭐 난동이 아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공화당에서는 그때 있었던 모든 CCTV를 공개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문제는 민주당에서 잡고 있으면서 그 위원회에서 모든 CCTV를 다 공개한 게 아니라 민주당 그 이론과 생각과 주장에 맞는 CCTV만 잘라가지고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폭동처럼 뭐 정말 범죄 처벌을 받아야 될 정도로 이게 인식이 되게끔 그 CCTV 그 화면들이 나왔는데 모든 거를 다 보게 되면은 전혀 그런 폭도가 아니라 뭐 자연스럽게 걸어갔고 거기 있는 폴리스들도 안내를 했고 전혀 그런 폭도의 모양이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공개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그 공화당 하원 맥카티 하원 의장의 이제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벌써 몇몇 그 리포터들에게는 와서 보도록 다 지금 한 거로 하는데 너무 양이 방대하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 그거를 누가 다 보고 보도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